제8장 초람수의 미분법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에 7장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와 그리고 다항함수들의 사칙현상 그리고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에 대한 미분법을 공부했었다면 이제 8장에서는 초람수라고 불려지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미분법을 배웁니다.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역삼각함수와 쌍곡함수의 미분법 등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8장 2절에서는 지수함수 및 로그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는 삼각함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각 역삼각함수와 쌍곡함수들에 대한 미분법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람수에 대한 미분법은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는 미분법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간단하게나마 학습해 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초람수는 보통 문과계열에서는 학습하지 않고 이과계열에서 보통 학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배우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미 배웠다면 8장 1절은 가볍게 넘어가도 무방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공부한 적이 없다면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 로그함수의 정의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y는 equal a의 x승 형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a는 뭘 나타내냐면 a는 1이 아닌 양수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로 약속했을 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이 아닌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1이 아닌 양수였으니까 잘 살펴보면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일 수도 있고 또는 1보다 큰 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a가 1보다 크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1이 아닌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a가 1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알기 쉽게 2라고 가정해 볼까요? 2의 x승을 생각해 보세요. 2의 x승. x가 0일 때 0이 하는 모든 수형승이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x가 0일 때 1을 지나고요.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리고 x가 1일 때 2의 1승. x가 1일 때 2의 1승. x가 2일 때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가 마이너스 값을 갈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일 때 2분의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2승 2의 제곱의 역수니까 4분의 1. 그래서 x가 음수로 갈 때는 더디게 감소하지만 x가 양수로 갈 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이게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만약에 음수라면 분의 1 역수의 뜻이니까 양수의 역수, 2의 역수는 여전히 양수예요. 그래서 x축 아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x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더디게 감소한다라는 것으로부터 그래프 윤곽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큰 2를 갖고 계산했는데요. 2가 아닌 뭐 3이나 4를 해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가 0일 때 1을 지나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equal ax승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정도 해볼까요? 2분의 1의 x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x가 커질 때마다 이 2분의 1 x는 다시 보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쓸 수 있거든요. x가 1이면 2분의 1, x가 2면 4분의 1, x가 1이면 2분의 1, x가 2면 4분의 1이고 x가 0이면 여전히 1을 지납니다. 자, 그래서 x가 커지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의 1승. x가 마이너스일 때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일 때 4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x가 커지면 줄어들고 x가 작아지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x가 0일 때 0이 하는 모든 수형승이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0,1을 지나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되고 a가 1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돼요.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역은 전실수범이고 치역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간에 항상 x가 0일 때 y가 1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약속된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를 잘 관찰해 보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정역은 전실수 범위로 치역이자 곧 공역을 y가 0보다 큰 범위로 제한을 둔다면 분명히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함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문자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역함수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x라는 직선, 이 직선의 대칭 그래프가 역함수예요. 자, 그래서 0,1의 대칭인 점이니까 1,0이에요. 이 점이 1,0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곡선의 대칭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y=x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 그래프를 역시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0,1의 대칭은 1,0이고 여기를 지나면서요. 자, 이 노란색 곡선을 y=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란색 그래프는 지수함수였는데요. 이 두 개의 빨간색 그래프에다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문자를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y 대신에 x로 그리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이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 = a의 y승으로 표시되는 이 함수를 우리는 y = ax승의 역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독립변수를 x로 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y에 의해서 x가 표현되는 식을 바꿔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y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하기로, 이건 등호는 정의입니다. 약속을 하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log ax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y를 x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a를 우리는 로그의 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를 우리는 진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지수함수로 한다면 지수함수의 로그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 y = ax승에 대하여 대응하는 y = x라는 직선에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 빨간색 곡선을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그림은 똑같은 a거든요.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여기 a가 똑같으니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밑이 0과 1 쌓이는 것을 나타내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x가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죠. 여기서 이 밑은 1보다 큰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수함수는 전실수 범위에서 정의되고 치역이 0보다 큰 거에 비해서 로그 함수는 잘 보세요. 정역은 전실수 범위죠. 정정합니다. 정역은 0보다 큰 양의 실수죠. 정역은 0보다 큰 양의 실수이고 치역이 전실수 범위입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증가하고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예요.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지수함수도 감소함수고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함수를 우리는 이 빨간색 그래프로 정의된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a를 밑으로 하는, 여기 지수에서도 이 a를 밑이라 얘기를 합니다. 로그에서도 여기가 밑이잖아요. 이렇게 1이 아닌 양수를 밑으로 하는 일반화된 지수함수하고 일반화된 로그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로그를 약속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지수함수, 자연로그 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연지수함수, 자연로그 함수는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특별한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a가 1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극한값을 하나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극한은 보통 우리가 오일러 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연지수 상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오일러 상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지수 상수, 오일러 상수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러 상수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는 이 2라는 이 기호는 사실 오일러가 처음 발견한 수는 아닙니다.
오일러 말고 다른 수학자들도 이미 많이 발견했었는데 오일러 상수라는 명칭을 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일러라는 스위스 수학자가 아주 정교하게 이 극한값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컴퓨터로 계산한 식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소수점 6개짜리가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계산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에 일일이 다 필산으로 소수점 거의 6개짜리까지를 똑같이 맞췄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노력의 어떤 결과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후세 수학자들이 오일러 상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러가 찾아낸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자연지수 상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마다 저자마다 오일러 상수라고 표현한 저자도 있고 자연지수 상수라고도 하는 저자도 있는데요. 자, 이 자연지수 상수란 것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요 2라고 표현하는 요 값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2.718, 2818 이렇게 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말합니다. 이 값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값은 바로 리미트 다음 같은 값을 계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일일이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n이 1일 때 계산해보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하나하나 계산했을 때 이것이 대략 2.718 이렇게 간다는 것을 찾아낸 거고 이것을 이제 자연지수 상수라서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고유의 상수를 하나 약속을 합니다. 2라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루트 1을 우리가 얘가 1.414인데 이거 계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수학은 이렇게 근호라는 기호를 써서 이 값의 의미를 대신해서 좀 더 간명하게 표현하기로 하거든요. 바로 이런 거와 똑같다라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을 계속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2라 표시하고 이것을 자연지수 상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자연지수 상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1, 상수 1 모양 자체가 1 더하기 n의 역수니까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무한소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무한소. 그리고 n이 무한대라니까 무한대승 꼴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꼴은 전부 다 이렇게 오일러 상수 또는 이제 자연지수 상수라 불려지는 2로 간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1 더하기 무한소의 무한대승 꼴은 전부 다 2다라고 기억해 두면 충분할 겁니다. 바로 이 2의 값을 잘 보면 2.718이니까 1보다 크죠. 이제 a 대신에 밑을 2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자연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0,1을 지납니다. 0,1. 그래서 여전히 그래프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y는 이퀄 2의 x승. 이것을 자연지수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도 여전히 y 이퀄 x의 대칭이 되는 함수로서 이런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1,0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요 A 같은 A인데 A 대신에 이 자연지수 상수를 썼으니까 여기도 이제 y는 이퀄 log 2 그리고 x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자연 로그 함수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밑이 일반적으로 1이 아닌 양수로 약속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자연지수 상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나 자연지수 함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새롭게 약속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함수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것보다는 이런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보다는 이 함수들을 미분하는 게 지수함수도 간단하고 로그함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의 결과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분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분도 간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자연지수 함수하고 자연 로그함수는 도함수도 쉽고 적분도 쉽게 나타납니다. 물론 얘네들도 미분이 어렵거나 뭐 적분이 어렵진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얘가 더 다루기가 수월해서 주로 얘를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이 이렇게 A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밑이 10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얘를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라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밑이 생략되어 있을 때 이것을 상용로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밑이 2가 되는 로고 자연 로그함수를 이 자연 로그함수를 이렇게도 쓰지만 또는 이제 이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는 이 도함수하고 적분이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ln로그로 이렇게 보통 간명하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밑이 10인 상용로그는 밑을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밑이 2인 로그는 이렇게 ln로그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걸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 미분적 분학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도서관 같은 데서 20개월 학생들을 위한 미분적 분학 책을 만약에 참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20개월에서는 이 로그 x나 이거를 같은 교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상용로그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로그를 꼭 다뤄야 될 때는 오히려 밑을 10을 써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20개월에서 있는 이 미분적 분학 책에서는 이 교와 이 교를 같은 교로 간주하고 그냥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수학 교재 안에서는 이 교재 안에서는 이 교와 이 교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나갈 때 혹시 참고서적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책을 볼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할지라도 아니에요. 20개월에서는 거의 상용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를 ln 로그로도 쓰지만 더 간명하게 이렇게도 써요. 이 세 개를 같은 교로 사용합니다. 얘는 별도로 따로 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와 이 교를 구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거 밑을 생략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혼돈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했던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또 따로 참고해서 여러 책을 다양하게 보면서 공부할 때는 기호를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책에 저자가 써놔요. 이 교는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자기 책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20개월의 책에서 미분적 분학 책에서는 이 기호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얘는 얘대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 지수 상수를 밑으로 하는 이 자연 지수 함수 그리고 자연 로그 함수 각각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과 치역은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둘은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8장 2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하기에 앞서서 요 자연 지수상수는 요 기호 표기는 이 원리 합계를 공부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가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원금을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A1이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서 좀 쓰면서 할까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책에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고 증명하겠습니다. 자, 원금을 A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율이 R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이율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이율이 R%라 하고요. 그런데 이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가 연간 N번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M회, 예를 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보통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M이 이제 12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2번 이렇게 지급한다 한다면 연이율을 M으로 나눴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지급할 때 M분의 R만큼의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리금 합계라고 얘기를 하죠. 복리로 계산했다고 가정한다면 원리금 합계를 나타내는 것을 VM이라 표시한다면은 자, 원금 A1에다가 이자는 이제 연이율 R%를 N번 1년에 N번 나눠서 지급받잖아요. 그래서 N분의 R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T년간 계속 지급한다라고 원리합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N번 이자를 지급하니까 MT석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원리합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M을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VM을 계산합니다. 자, 이때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연지수상수는 이렇게 원리합계를 계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은 상수예요. 이미 연이율 몇 %로 딱 정해져 있는데 M을 계속 증가시키면 분자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0으로 가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권이니까 0으로 갑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1 플러스 무한수의 무한대승꼴은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얘하고 얘는 반드시 역수관계 있어야 돼요. 얘 뒤집어진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극한을 사용하려면 이 극한이 2라는 것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 역수가 되어 있는 R분의 M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합니다. 여기는 RT승 그래야지 이게 소거돼서 MT승이 나오잖아요. 요 대괄호 안은 여기서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2로 가요. 여기 2로 가고 여기는 더 이상 M이 없잖아요. 그래서 A 그리고 2의 RT승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원리합계에서 만약에 이제 이 지불하는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간다면 이렇게 돼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지불하는 횟수를 무한대로 지불할 리는 없지만 극한을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지 않고 매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무한대로 해도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은 1 더하기 무한수의 무한대승이고 이게 두 개가 반드시 역수면 자연지수상수 2로 간다는 것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8장 2절을 공부하도록 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로그함수를 미분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함수를 미분하려고 합니다. 여기 lnU예요. 자, 우리는 일단은 이거는 좀 더 일반화된 형태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y는 equal lnx에 대한 도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y'은 x분의 1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바로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y', 즉 dy dx잖아요. 자, 도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고요. 이제 도함수의 매번 이걸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델타 x 영어로 때 델타 x분의 자, 이제 델타 y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델타 y는 앞서도 배웠던 것처럼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를 뜻하는 기호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쓸까요? 그대로 한 번 더 쓰면서 할게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예요. 자, y는 equal fx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이제 fx일 때 로그 x니까 로그 x 대신에 델타 x니까 이와 같이 되죠. 마이너스 fx가 로그 x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로그 빼기 로그는 밑이 같은 로그일 때 ln 로그예요. 지금 ln 로그 계산하기 좋게 ln 로그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이 밑이 2가 되는 자연 로그 함수의 도함수가 제일 간단하게 나와요. 다른 로그보다도.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로그의 성질을 적용합니다.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델타 x로 나눴다는 얘기는 다시 쓰면 델타 x분의 1을 곱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도 돼요. 자, 이제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이고 뺄셈 부분이 분모, 덧셈 부분이 분자로 갑니다. 자, 이제 얘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앞부분은 좀 이따 쓰기로 하고요. 얘를 바꿉니다. 1 플러스 x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1이고 이렇게 나누니까 이것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델타 x분의 자, 여기에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 로그는 앞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로그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x가 0보다 진수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여기다 x를 곱하고 x분의 1을 다시 곱해서 식을 변형했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식 내려올 때 식을 변형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델타 x분의 x를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의 거듭주로 갑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로그 1 플러스 x분의 델타 x 그리고 여기는 델타 x분의 x가 됐습니다. 얘는 그냥 놔두고 요것만 놓고 봐요. 여기에서 두 개의 곱에 관한 극한인데 얘는 이 델타 x가 없으니까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x분의 1이 됐죠. 그런데 이 뒷부분을 잘 봐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값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 딱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극한은 지금 델타 x만 움직이잖아요. 얘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죠. 얘하고 얘를 잘 보면 역수의 관계입니다. 1 더하기 무한수의 무한대수권이니까 얘는 앞서 배웠던 2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ln2예요. 근데 ln2가 무슨 뜻일까요? ln 로그가 바로 밑이 2인 로그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x분의 1이 나와요. 자, ln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lnx를 미분하면 이제 암기하세요. x분의 1 진수의 역수예요. lnx를 미분하면 진수의 역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y는 equal lnu라 하겠습니다. 이제 u는 복잡한 x만의 함수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씁니다. 바깥 함수 ln 함수를 미분하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진수의 역수예요. 진수의 역수, 그러니까 u분의 1. 그리고 합성되어 있으니까 다시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돼요. lnu를 미분하면 u분의 1 du dx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법을 썼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간단한 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y는 equal 2의 x승을 먼저 미분할게요. 얘를 미분하면 앞서 얘기했죠. 밑이 2가 되는 자연지수 이 함수는 도함수의 결과가 가장 쉽다라 얘기를 했는데 수학에서 다루는 그 많은 함수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미분해도 자기 자신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얘도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이거에 일반화 시켜 놓은 게 u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u를 집어넣은 게 이거예요. 요 u는 합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복잡한 x만의 함수를 u라 생각한 거거든요. 일단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 로그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 y는 equal 로그 2의 x승인데, 자,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고 이 ln 로그가 밑이 2인 로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로그예요.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x가 됩니다. ln y가 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웠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진수의 역수, 진수의 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합니다. dy dx가 되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1이에요. 양변에 y를 곱해요. dy dx는 y예요. 이 y가 뭐였을까요? y가 2x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y 프라임은 2x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x승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이렇게 y는 equal 이제 요 2번을 설명합니다. y는 equal 2의 유승에 대한 도함수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예요. 자,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 나와야 되고 합성함수니까 안에 걸 또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du dx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2의 유승을 미분하면 2의 유승 du dx가 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자연 로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지수 함수를 미분할 때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lnx 미분하면 x분의 1 합성되어 있으면 lnu는 진수역수,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진수잖아요. 진수역수, 진수 다시 미분한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요런 꼴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좀 더 일반화시켜서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 부분을 다시 합성함수니까 다시 미분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일반화된 로그 함수, 더 일반화된 로그 함수와 일반화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이 모양하고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붙어 있네요. 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 더 일반화된 형태에서는 로그든 지수든 미분이 복잡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런지 1번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로그 AU는 자, 우리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밑변환 공식으로부터 밑이 자, 이제 미분하기 좋은 것이 밑이 2가 되는 ln 로그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건 이제 ln A 분의 ln U라 쓰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얘를 미분하는 건 얘를 미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ddx log au는 좌변을 미분하는 것은 우변을 미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ln a분의 1은 상수예요. 여기서 변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u는 여기서 x만의 함수예요. 아주 복잡한 뭔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대로 있고요. lnu를 미분하는 건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진수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하죠. 진수역수에 진수를 다시 미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앞에 ln a분의 1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이 a가 되는 이런 로그를 미분하게 되면 진수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하고 그리고 ln a분의 1을 다시 곱해야 돼요. 자, 이게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만큼의 상수가 계속 붙어 다니니까 미분할 때마다 번거롭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단순한 모양을 만들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다루는 게 제일 간단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시킬 때 많은 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이 아닌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다 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2를 밑으로 선택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구나. 즉 미분이 간단한 모양으로 나오겠구나. 이만큼의 상수가 불필요하게끔 나오지 않게끔 일부러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또 밑이 2인 치수함수를 즐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은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2번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이제 A의 유승이 있죠. 자, A의 유승은 우리가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모의 세모승은 언제나 2의 로그 네모의 세모승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유승은 네모의 세모승으로 보고 2의 세모가 여기 앞으로 와요. U 그리고 로그 네모예요. ln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이므로 좌변을 미분한다는 것은 곧 우변을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ddx a의 유승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ddx 2의 u ln a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배웠었죠. 2의 유승을 미분할 때 자기 자신 나오고 합성되니까 다시 미분해야 되잖아요.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와요. 2의 u ln a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기껏해 상수예요. 그러니까는 ln a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쓰려고 합니다. 2의 u 로그 a는 다시 쓰면 a의 유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거 여기 한 번 더 이게 빠졌군요. 요거는 변수 앞에 곱힌 상수는 안 없어지는데 얘를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du dx가 빠졌습니다. 이거 정정합니다. 요게 있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를 다시 바꿔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의 유승 그리고 ln a 그리고 du dx예요. 이거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모양은 아주 간명하게 그나마 이렇게 ln a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밑이 a로 되어 있을 때는 ln a가 붙어요. 이거 상수니까 뭐 아무데나 곱해도 돼요. 그래서 ln a, a의 유승, du dx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다루기가 계속 이걸 다룬다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상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밑이 2인 로그로 밑이 2가 되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더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자연 지수 함수와 자연 로그 함수를 따로 약속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제 1번 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이 y 로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는 여기 세제곱근 x의 3승 플러스 1분의 세제곱근 x의 3승 플러스 1분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군요. 얘를 그냥 미분하면 너무 복잡하죠. u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미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럴 때 요령이 필요합니다. 바로 로그의 성질을 사용합니다. 진수의 날을 쓰면 로그 빼기 로그로 바뀌어지죠. x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라는 얘기는 진수의 2분의 1승이라는 얘기고 자, 진수의 날을 쓰면 로그 빼기 로그예요. 그리고
x의 3승 플러스 1의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y를 약간 변형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ln u를 미분하는 방법, 진수역수, 진수 다시 미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진수역수, 진수 다시 미분하고 여기도 진수역수, 진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이거 소거하고 통분 안 해도 되죠.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통분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모양이었는데 로그의 성질을 쓰면 아주 간명하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 1번의 기본 아이디어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로그의 성질을 적절하게 쓰면 복잡한 모양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앞절에서 우리가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y 콜 x의 n승에서 그걸 미분하면 n 내려오고 x의 n-1승이다. 이때 n은 실수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걸 증명할 때 바로 이렇게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제 2번이 그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는 여기 아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여기 있네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했죠. 바로 이렇게 원래 로그가 없었는데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y는 이퀄 xn승을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ln y는 이퀄 ln x의 n승이고요.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로그를 취한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 u를 미분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얘하고 얘가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식,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죠. 자, 로그 미분법, 진수 역수의 진수를 다시 미분합니다. 자, 여기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였고요. ln x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 있죠. 양변에 y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dy dx, 여기서 y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곱하면 n이 있었고 x분의 1이 있었고 y죠. y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y는 x의 n승이라는 얘기잖아요.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n 곱하기 x의 n-1승이 돼서 y가 x의 n승일 때 이와 같이 y'은 n 내려오고 x의 n-1승이 됩니다. 이렇게 n이 실수일 때 이 x의 n승에 대한 도함수 공식은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래는 로그가 없었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이 아이디어를 로그를 이용해서 미분한다는 말의 줄임말로서 로그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로그 함수를 미분한다는 말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뜻에서 그냥 간단하게 로그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그 미분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로그 미분법이라 합니다.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뜻인데요. 주로 언제 이걸 사용합니까 하면 식이 아주 복잡할 때입니다. 로그 미분법은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밑과 지수에 변수 x가 있을 때예요.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경우는 크게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도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미분할 때는 양변에 반드시 로그를 취해서 미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예제 3번 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걸 그냥 미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서 배웠던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면 될 듯 보이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식을 그냥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식이 복잡하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연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 이유는 미분 결과가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는 자연 로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수 부분이 되겠죠. 세제곱근, 그럼 x 3승 플러스 1에 x 3승 플러스 1에 4승이군요. 그 다음에 이게 분자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에 전체 3승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에 3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앞서 풀었던 예제 1번과 마찬가지로 진수의 나눗셈 로그 빼기 로그로 바꿔놓을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에 3승의 루트는 지수로 쓰면 2분의 3승이라는 뜻이고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 빼기 로그로 바뀝니다. x의 3승 플러스 1에 4승의 3분의 1승은 3분의 4승이라는 뜻이에요.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분의 3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1에 1승,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3분의 4 로그 x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제 조금 전에 예제 1번 풀었던 것처럼 양변을 미분합니다. 진수의 역수에 아까 여기다 썼던 거 있죠? 이거 자주 활용됩니다. 진수 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합니다. 자, 이제 우변을 미분합니다. 2분의 3이 있었고요. 로그 미분법 진수 역수에 진수를 다시 미분합니다. 이게 ln 로그니까 여기에 다른 거 붙일 필요 없어요. 근데 ln 로그가 아니면 다시 생기잖아요. ln a분의 1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분의 4 진수 역수 진수 다시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이하치 됩니다. 자, 이거 소구 되고요. 그 다음 양변에 y를 곱해요. y를 곱한 모양까지만 표현하도록 할게요. 통분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자, 이제 dy dx 즉 y'은 양변에 y를 곱하죠. y의 모양이 아까 저 식이었잖아요. 그 식을 여기다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자,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 통분 안 해도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1분의 4x의 제곱이에요. 아, 얘는 통분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바꿔야 돼요. 얘는 저 문제에서 주어졌던 세제곱근 루트 있죠. 이런 모양으로 여기까지는 다 바꿔놔야 돼요. 이거 뭐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이건 통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답을 써놓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식이 아주 복잡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 할 때 사용합니까 하면은,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경우. 자, 만약에 y는 이퀄 x의 n승 방금 전에 증명했었죠. 자, 여기 보면은 밑에만 이게 n 대신 a를 써도 상관없어요. n이 아까 실수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로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a는 실수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x의 a승 밑이 x가 있을 때 이거 미분하면 앞에서 했었죠. a 그리고 x의 a-1승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밑에 변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번엔 ax승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ax승 지수함수. 요거 ax승. a의 x승이니까 lna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는 이 지수의 변수가 있을 때, 밑에 변수가 있을 때 미분 공식이 각각 있어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리고 lna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u 대신에 x를 썼으니까 dx는 1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밑에 변수가 있을 때, 지수의 변수가 있을 때는 각각 미분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으면 미분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이거 별 표시해 놓을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꼴이에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세요. 자, 이런 형태는 보세요.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미분할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ln y, 그럼 ln x분의 1승이고 진수의 거듭적으로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x 플러스 1 로그 x로 같이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좌변 로그 민법으로부터 진수 역수 진수를 다시 미분합니다. 우변은 고배하는 민법을 쓰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분의 1입니다. lnx 미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양변에 y를 곱합니다. dy dx y는 아예 한꺼번에 씁시다. 이거잖아요. x의 x 플러스 1승 이게 y예요. y를 곱하고 lnx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이거 통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저 예제 4번의
도함수의 모양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이계도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미분하시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할 때 이 앞에 거를 또 이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얘를 미분한 게 이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한 번 더 써볼까요? 이계도함수를 구하세요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는데 얘를 미분한 게 이거 자체잖아요. 그대로 써요. 앞에 거 미분한 게 이고 뒤에 거 곱하면 요 모양이 하나 있으니까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자, 이거 미분하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미분할게요. 이렇게 하면 1 미분하면 제로,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계도함수도 구하는, 이거 통분 안 해도 됩니다.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내는 건 할 수 있겠죠. 예, 그 뭐 거기까지는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학교과제에서 정리 안 했다고 해서 틀렸다 하진 않습니다. 도함수만 제대로만 구했다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식이 아주 복잡한 함수, 이런 두 가지 형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원래 로그 없었잖아요. 근데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로그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그 함수를 미분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로그를 취해서 로그 함수를 미분한 꼴을 결국은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로그 미분법이란 말 자체는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8장 3절 삼각함수의 미분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